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지적 공부도 보셨고 또 등기랑 지적이랑 뭐 또 김포시 사진도 보셨죠? 예, 김포시 사진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래요. 그거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게 이렇게 화면에 사진 딱 찍어가지고 뭐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되게.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이제 칠판 활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 것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건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아예 안 해요. 시험에 나올 것도 항상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뭐 딴 데랑 비교할 건 아닌데 진짜 시험에 나올 것만 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예.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과감하게 쳐버려요. 예.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10km 마라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건 진짜 안 해도 돼요. 제가 복잡하고 이게 나오긴 나왔지만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는 안 해요. 근데 조금만 하면 이거는 다 맞출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꼭 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은 제가 하는 거니까 양이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도 제가 단언컨대 절대 많은 양을 하진 않아요.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컴팩트하게 해드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진은 여기다 띄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활용을 할 거니까 수업에 직접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제가 제일 걱정이 학원에 못 나오게 되면 인강을 돌아가고 있겠지. 인강이 촬영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강을 안 봐. 촬영됐겠지. 그러고 안 봐.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주말에 봐야지. 안 봐. 주말에 할 일이 있거든. 주말에 막 결혼식도 가야 되고, 막 별별 할 일이 생겨. 그럼 아무도 못 보고. 일주일 남기고, 2주일 남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번 달 강의 못 들었는데, 그죠? 5, 6월 달부터 들으면 될까요? 되겠어? 들어야지.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시간 할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꼬박꼬박 아침엔 학원 나온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가을 잡으셔야 돼. 근데 이제 1년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요. 합격하고 나서 아침에 할 일이 없대. 아침이 널널하다는 거예요. 맨날 학원 나와가지고 그죠? 공부했었는데 할 일이 없다. 그죠? 그래서 좀 나오지 좀. 나와가지고 밥도 좀 사고 하지 좀. 예? 어찌됐건, 그래서 이걸 습관화 하셔야 돼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실강으로 듣는다 하시고, 정이 안 되시면 라이브, 또 동영상도 꼭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인강 촬영된 거를 나중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 할애를 꼭 하셔야 돼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인강으로 보충할 거야 라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강의를. 자, 또 잔소리했네.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제가 이걸 일부러 띄워놓고 왔는데, 자, 미리 준비하셨죠? 아니에요?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 토지 표시 있잖아요. 자, 토지 표시가 있는 등기부 앞에 이거 뭐라 그랬죠? 표제부. 표제부.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 번호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가 있고요. 자, 갑구에는 순위 번호가 있어요. 자, 갑구에 소유권 쓴다 그랬잖아요. 갑구에는 순위 번호. 그죠? 자,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 자, 그러면 퀴즈. 을구에는 무슨 번호? 을구에는 순위 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 번호. 자,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 되게 쉬워요.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예요. 갑구 을구에는 순위 번호. 됐죠? 자, 표시 번호 옆에 뭐 있죠? 일자? 접수?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자, 여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여기는 그거 그 왜 뭐 사유? 뭔 사유? 목적,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여기는 사유? 왜 또 사유가 자꾸 나와? 원인, 등기 원인. 다시 등기 원인. 자, 등기 목적. 그죠? 여기는 접수.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볼 때랑 이게 가려놓고 볼 때는 다르잖아요. 이게요,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가려놓고 생각이 나야 공부한 거예요. 정말 가려놓으면 아무 생각 안 난다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다시. 이게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울고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여기는 목적, 등기 목적. 자, 여기는 접수. 여기는
등기 원인. 갑구랑 을구가 똑같나? 똑같지. 똑같아요. 똑같고 갑구 을구하고 왜하고 요것만 달라. 그래서 똑같은 거 아시겠죠? 양식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대신 갑구 을구 제목하고 왜자하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자,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똑같잖아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원인, 기타 사항란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을구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등기부 양식을 지금 다시 보신 거예요. 네. 이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보면 새로운 게 또 보여. 또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양식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등기 신청은 독해력 문제예요. 자,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그죠? 접수된 거야, 관련된 거예요? 네? 1번, 2번? 1번. 접수된 거예요. 저장, 접수 그랬잖아요. 네? 자, 2번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요. 자, 효력을 발생하죠? 등기 끝났으면 효력 발생하죠? 자,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3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효력은 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아니면 자, 신청인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자, 언제 효력 발생해요? 1번 저장될 때. 저장이 뭐라 그랬어요? 접수라 했잖아. 접수된 때 효력 발생한다. 그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내기도 해요. 자,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 기본서에 이런 지문들 연습을 다 넣어놨어요. 단원마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고 요것들을 이제 요즘에 제가 밴드 열공시 밴드 가입하셨어요? 거기다가 매일 2개씩 지금 올리고 있어요. 등기 하나 시작 하나 이런 식으로. 그거 계속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냥 아는 게 돼요. 따로 특별히 공부 안 했는데 문제가 줄줄 풀리게 될 겁니다. 자, 또 해보죠. 4번, 5번 비슷한데 달라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 자, 2개 비교하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 절차가 마쳤어. 마친 경우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자, 4번이 맞아요? 5번이 맞아요? 뭐가 맞는 거요? 하나 맞고 하나 틀렸어요. 자, 뭐가 맞는 거예요? OX 5예요. 5. 자, 여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식별부호야. 식별부. 등기관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조치. 식별부. 자,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까지 나왔으면 절차가 맞춰진 거예요. 자, 이거 저장은 뭐라 그랬어요? 접수라 그랬잖아. 접수지, 접수. 맞춰진 게 아니라 접수라고. 틀렸어요. 됐죠? 예, 그렇게 배운 지 오래 안 됐는데 해석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예. 자, 식별부가 되면 절차가 맞춰진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 맞고 왜 틀렸어요? 자, 마지막 기회예요. 자, 마지막 기회. 자, 등기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자, 하나는 맞고 하나 틀려요. 자, 6번 OX. 옥스? 5예요. 이게 5예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그 정원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정원이가 저 할아버지한테 받았잖아. 권리자. 그죠? 또 눈빛이 그런데 정원이가 누구더라? 곤란해. 자, 정원이가 권리자예요. 권리자로 이렇게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명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자, 여기 의무자한테 통지한다가 아니에요. 의무자는 장로에서 꺼내다가 어떻게 제공이지, 의무자는. 틀린 거 아시겠죠? 예, 요게 맞고 요게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금방 배우고 나서도 해석이 안 되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해석까지도 우리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습시켜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등기 종류 정리를 좀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이거 뭐 간단히 끝날 거니까 1시 정도에는 충분히 끝납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오늘 정리 많이 했죠? 오늘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누가 그러던데 잔소리 들었다고? 네, 자, 첫 시간에 배운 거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표시죠. 이거 배웠어요. 첫 시간에 권리 건등기 표시죠. 그래서 삼각형 해가지고 그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영동 군청 사진 봤었죠? 네. 김포시청 사진 봤었잖아요. 등기소 이런 거 배웠었어요. 둘째 시간에 정원이 얘기했죠? 정원이가 상속받은 거예요? 증여받은 거예요? 증여죠. 증여는 계약이죠. 그럼 증여 계약 있으면 바로 내 거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하려면 절차가 필요하죠. 자, 신청을 누가 해? 걔네들이 그러지 말고 당사자 공동 신청. 자, 당사자 공동 신청. 그죠? 가서 해요. 편지 보내요. 가서 출석 방문 신청. 그죠? 갈 때 입 만들고 가요. 써가요. 서면 신청. 그죠? 예, 누가 강제로 했어요. 알아서 갔어. 임의 신청. 자, 신청하면 이제 등기소 받는 게 뭐죠? 접수. 옛날엔 손으로 종이를 받았는데 요즘은 저장. 자,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심사. 심사에서 안 돼. 거절하면 각하되는 거지. 각하사에 안 걸리면 기록이 되고, 기록되고 나서 등기관이 도장 찍은 거 뭐라 그랬어요? 식별보.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 식별보. 그러면 절차가 완료된 거예요. 절차 완료는 언제 된다? 식별보.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완료된 이후에 땅 문서 주지. 땅 문서 그 뭐라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 그래야 돼요. 등기필 정보.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1년 있으면 전문가가 되겠죠? 또 깜짝 놀란다. 자꾸 찔리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전문가. 그죠? 자, 전문가의 핵심 뭔지 아세요? 전문가는 전문 용어. 전문가는 전문 용어를 써야 돼. 땅 문서 그러면 안 돼.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기억이 안 나. 이게 나이 40이 넘으면서부터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왜.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이러면 절대 안 돼. 등기관이 등기 명의된 신청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연습이 그렇게 안 돼. 1년 내내 해도 이게 안 돼. 걔가 걔한테 그거 줘. 이러면 안 된다고. 등기관이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즉 등기 권리자에게 뭐를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작성, 통지한다. 이게 나와줘야 돼. 걔가 걔한테 그거 준다. 응? 아니라고요. 자, 누가 등기관이 누구한테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등기 권리자죠. 걔한테 어떻게 뭐를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작성, 통지한다. 이게 나와줘야 돼. 그죠? 예, 이게 써놓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걔가 걔한테 그거 준다 이러면 안 돼. 예. 그 둘째 시간 배운 거 지금. 예? 그리고 등기부 양식 지금 대장 양식주 받고, 그죠?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지금 저하고 등기의 종류를 좀 볼 거예요. 등기부를 펼쳐보면 표제부가 있었잖아요. 자, 표제부가 뭐가 있어요? 표제부에 표시가 있어요. 표시. 사실의 등기라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갑구와 을구에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 쓴다고. 소유권, 저당권, 권리는 여기다 쓴다고요. 그래서 각각 쓰는 내용이 다르죠? 대상이 다르다고. 그죠? 역할이 다르죠?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이 바뀌고 저당 등기하면 저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잘랐어. 분할됐죠. 그럼 면적이 달라지겠지. 그럼 그런 건 표제부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내용을 쓴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거는. 어디다 뭐 쓴다 이거죠.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거 알아야 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정환이가 할아버지 1번이었고 정환이는 2번이었잖아. 이계발은 3번이었지. 그런 거를 주등기라 그래요. 주등기. 1, 2, 3, 4, 5, 6 쭉 가는 거 주등기. 그 부기등기는 1-1, 2-1 이런 게 부기등기예요. 딱 보면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르니까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자, 그럼 부기등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전세권자가 있네. 자,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김춘추. 그렇죠? 지금 을구잖아요. 을구. 지금 갑구는 이제 칸이 없어서 뺐는데 갑구가 있다 칩시다. 갑구. 자, 갑구에 자 1번 소유권자가 예를 들어 김병렬이다. 일단 연결시킬게요. 갑구 읽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1억을 자,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지금 전세권자가 누구죠? 김춘추. 전세금이 1억이지요. 그럼 김춘추는 자, 저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자, 김춘추가 저한테 1억을 줬죠? 그럼 저는 1억을 받은 대신에 김춘추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 자, 전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내가 지금 토지인데 당신한테 빌려줄게. 당신 빌려 써도 돼. 라고 내가 가진 권리 일부를 떼어가지고 제공해 준 거잖아요. 떼어가지고 응? 떼어가지고 설정해 주는 거야. 설정. 그럼 내가 그런다고 걔가 싫어 그럼 그만이잖아요. 걔가 좋대. 돈 주면서 좋대. 그럼 둘이 뭐가 됐어요? 계약이 됐어요. 의사표시 합치됐어. 그 무슨 계약?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됐어요.
전세 설정 계약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어떤 행위가 됐어. 그러면 전세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등기하려면 양 당사자가, 그죠? 김병렬과 김춘주가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지.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등기소 가서 어떻게 해? 바라봐? 뭘 바라봐? 신청해, 신청. 그죠? 둘이 같이 갔으니까 공동 신청. 갔으니까 방문 신청. 자, 신청서 쓰겠죠? 서면 신청. 그죠? 임의 신청. 신청하면 이제 어떻게 돼? 접수가 됐죠. 언제 접수했어요? 2018년 1월 9일 날 접수번호 나왔지. 이날 접수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등기로 들어왔어요, 지금? 1번 등기로 전세권 설정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설정 계약은 1월 2일 날 했고요. 자, 등기는 1월 9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춘추는 언제부터 전세권자? 1월 9일 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지. 접수한 때부터 등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얘는 1월 9일부로 전세권자 됐어. 그러니까 여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을구의 전세권 등기에 나와 있는 전세는요. 동네 사람들이 전월세 계약하는 전세랑 달라. 이건 센 전세야. 등기부에 올라와 있거든. 그러니까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해 이거는. 단순히 집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동네 전세 계약서 쓰고 돈 주고 사는 거 그거는요. 등기를 보통 안 하거든. 그건 그냥 사실상 임대차 그는. 근데 이거는 진짜 전세요. 민법상 진짜 전세. 등기부에 올라온 전세. 독립 재산이야. 1억짜리.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김춘추는 1억짜리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1억짜리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이미 양육이 다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1억짜리 전세 딴 사람 팔 수도 있어. 이거 팔아버린다고 이 사람 소유자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독립된 등기된 전세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팔 수 있어. 누가 이걸 살 수 있지.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전세를 산 사람이 있어. 그럼 걔는요. 2번으로 들어올까 1-1로 들어올까? 당연히 1-1로 들어오지. 1번을 샀는데 2번 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한 게 부기등기요. 그 1번 전세를 내가 샀다. 2번이 아니라 1-1로 들어온다고. 됐어요? 예. 그러면 등기 목적을 뭐라 쓸까? 등기 목적을 1번 전세를 내가 이전 받았다. 둘이 양도 계약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누가 들어왔죠? 김유신. 이런 사람이 자 1-1 들어있죠? 1-1. 1번 전세가 어떻게 됐다? 이전됐다. 둘이 이제 양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재미난 게 여기서는 특이한 게 자, 김춘준 전세권자 아니니까요. 주를 거버려. 이 부분만 말씀부시합니다. 1번 전세를 다 말소하면 안 돼. 다 말소하면 안 되고 자, 김춘추를 지워서 뭘 바꾸는 거예요? 김유신을 바꾸는 거지. 이때 되게 웃기는 게 아까 자, 할아버지 손자 기억나시죠?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김철수. 손자는 정환이죠. 그때는요. 할아버지 이름에 줄을 안 걷어. 그죠? 예, 그리고 정환이가 똑같이 추가로 들어온 거지. 근데 할아버지는 1번, 정환이 2번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전 전세권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새 전세권자 쓰고 자 여기다가 2번을 안 쓰고 1-1 쓴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자 뭐가 다르냐? 소유권 이전일 때는 주등기로 들어오고 전 권리자 그냥 놔두고 가도 괜찮아요. 거기는 갑구 전용구야. 갑구는 소유권 전용이야.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그냥 1, 2, 3, 4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을구는요. 자, 전세만 쓰는 게 아니라 저당도 쓰고 지상권 쓰고 임차권 쓰고 다 짬뽕을 써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른 권리랑 겹치기 때문에 걔네들의 라인을 딱 잡아줘야 돼요. 전세권은 1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밑에 2번 저당이 있다면 2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가 섞여 있으니까 걔네들끼리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로 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둘 다 이전이에요. 정환이는 소유권 이전 받은 거고 자, 김유신은 전세권 이전 받은 거예요. 둘 다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1, 2, 3, 4로 쭉 가는 거고 그죠?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자, 다 치우고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자,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자, 이런 게 시험에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은 부기등기. 권리지권 이전은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은 부기등기.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 모르는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처음 보는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자, 공통점은 이전. 이전일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입니다. 이거는 절대 예외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자, 소유권이 아닌 처음 듣는 권리가 이전됐대더라. 다 부기등기. 자, 전세 이전, 가등기 이전, 지상권 이전, 저당권 이전, 판매권 이전, 권리주권 이전, 모르는데 뭐 이전, 그러면 다 부기등기. 그렇죠? 이전. 자, 소유권 이외에는 이전, 부기등기 이러면 안 돼.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까지 나요. 이전. 소유권 이전,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 이전, 부기등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도, 자, 시험에 나와도 그게 나온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냥 아는 게 돼야 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걸로 만들어야 돼, 지금. 자,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럼 난 지금 현재 전세권자가 누가 된 거예요? 김유신. 이게 등기된 전세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바뀌어도요,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된 재산이니까. 그 나중에 얘는 빠져나갔고, 김유신한테 1억 돌려주면서 나가 그럼 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 전세권도 재산권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따로 이전이 된다. 여기까지 하세요. 자,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자, 부기등기 또 할 거예요. 자, 김철수, 김정환 보이시죠? 자, 둘이 무슨 등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몇 번 들었어요, 지금? 2번 들었지. 자, 이거는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그렇죠? 그리고 전 권리자인 김철수의 주를 긋지 않았어요. 계속 갑구는 소유권 전용구니까 그냥 1, 2, 3, 4 쭉 가면 돼. 그리고 3번에 누가 들어왔었어요, 아까? 이계발 들어왔었지. 그럼 3번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전에 지금 정환이가요, 자, 이름을 바꾸겠대. 이름을, 자, 하늘이로 바꾸겠대. 김하늘로. 그죠? 이름 바꾸려면 이제 법원 가서 법원에 판사님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판사님이 허가를 해줬어. 너 이름 이쁜 걸로 바꿔라. 네, 김하늘 줬어. 그럼 얘는 이름이 뭐가 됐다? 김하늘. 근데 등기부에 김하늘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지. 그럼 등기관이 얘 이름 바꾼 거 알아볼라.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등기관이 영동군 등기소에 앉아가지고, 그죠? 눈을 번쩍 뜨더니 얘가 이 이름을 바꿨네. 뭐 이러면서 막 등기부에 지가 고쳐주고, 이 직권으로 못 고쳐줘. 그거 어떻게 해? 가야지. 신청.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이거 할아버지는 상관없잖아요. 지 이름 지어 바꾸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름은 하늘인데, 자, 등기부상 이름은 정환이니까. 자, 뭘로 바꿔야 돼요? 김하늘. 그럼 이때는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김정환이라는 이름은 주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름 바꿨으니까 3번 가요? 아니지, 2-1로 가야지. 이름 바꿨다고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2-1 무슨 등기요? 부기등기. 그럼 이거를, 자, 정환이에서 하늘을 바꿨다. 그럼 등기 목적은 뭐라 쓸까? 등기 목적은 변경. 뭐 변경? 이름 변경, 성명 변경, 명의 변경,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성명 변경 너무 좀 없어 보이는데, 명칭 변경, 그건 법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죠? 뭐라 그럴까? 자, 정환이가 이름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뭐라 했어요?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이 바뀌었으면 사람이 바뀐 거니까 그게 아니라 등기 명인 표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근데 지금 정환이 몇 번 명인이었어요? 2번 명인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들어온다고. 됐죠? 자, 왜 그랬니? 그랬더니 개명했다. 자, 그리고 하늘이로 바뀌었죠? 정환이 줄걷지. 됐어요? 자, 요럴 때 부기등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사례 전부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좀 이제 응용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이 설명을 듣고 보면서 끄떡끄떡하지만 이걸 외울 거라고 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외울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처음 듣는 거는 끄떡끄떡하고 까먹는 거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그죠? 사람 무시하냐?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면서 저한테 댓글을 달았던데 절대로 저는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들으면서 외우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어떤 분이 뒤돌아서면서 까먹는다는데 거짓말이야. 돌기 전에 까먹어. 들으면서 까먹거든. 들으면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왜 처음 들으니까. 예, 또 듣고 해서 나중에 그때 들었는데 이게 조금씩 쌓여야 돼요. 그래서 내 지식이 되는 거지. 절대 한두 번 강의 듣고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오만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과목이 6개나 있잖아요. 이 6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1년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분들은 원래 지식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습관도 있었고 운도 좋았고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건데 절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완전히 내 걸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생각하셔야지 단기간에 빨리 끝내겠다 이게 이제 목표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지식을 쌓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봤어요? 지금 변경이죠, 변경. 자, 변경. 뭐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거 계속 여러 번 할 거예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무조건 부기등기. 이게 부기등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주등기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름 단순 바꿨는데 3번, 4번 가면 안 되지. 그 순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원이 기만으로 이렇게 변경. 자, 재미난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김철수에서부터 누가 받았어요? 김충환. 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자, 손자 이름 뭐였어요? 정환이었잖아. 정환이의 이름이 뭘로 들어왔어요, 지금? 중환으로 들어왔지. 잘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요? 잘 못 들어왔지. 애 이름은 정환인데 중환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납득해서 고치겠어. 고쳐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자, 아까랑 다른 걸 잘 생각하세요. 아까는 처음 등기할 때 정환이라고 잘 썼어. 그리고 나중에 개명해서 바뀐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처음 등기 들어오면서부터 틀리고 썼어. 틀리고 시작했어. 그죠? 이것도 고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둘 다 바로 잡는 건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틀린 거를 바로 잡는 거냐? 아니면 처음엔 괜찮았다가 다른 사유가 나중에 생긴 걸 따라가는 거냐는 좀 약간 다르지. 됐죠? 예. 자, 둘 다 고치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연락 오지 않아요. 국가에서 연락 와서 당신 왜 이름 바꿨냐 놔두고 있어? 빨리 고쳐. 이런 거 없어. 과태료 500만 원 이런 거 없어. 그냥 알아서 하셔. 이거. 등기소 되게 쿨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놔둬. 뭐가 문제냐? 다음 등기할 때 신청서에다가 내 이름 쓰면 안 맞아. 지금 바뀐 이름이나 원래 내 이름을 쓰면 등기부상도 딴 사람인데 누구셔? 그러면 이제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다음 등기 전에만 고쳐놓으면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관들은요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놔두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다음 등기 전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중환이를 줄 거야죠? 줄 긋고 여기다 뭐라 써야 돼요? 정환이라 써야지. 정환이. 그러면 정환이로 바로 잡고 나서요. 3번 가야 되겠어? 2다시 가야 되겠어? 2-1이지. 이름 바로 잡았다고 3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등기 목적에다가 뭐라 쓸까요? 등기 목적에다가 2번 등기 명인 표시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 다 똑같은데 변정이 뭘로 바뀌었어요? 경정을 바뀐 거지. 자, 이렇게 용어를 달리합니다. 자, 요거를 자, 여기 보시면 자, 처음부터 자, 이거를 원시적 그래요. 원시적으로 일부가 이름이 조금 틀렸었더라. 요걸 바로 잡는 걸 뭐라 한다? 경정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개명을 해가지고 후발적으로 나중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변경이에요. 자, 둘 다 공통점은 일부를 바로 잡는 것이죠. 예. 일부가 잘못됐으면 지워버리겠어요? 고쳐 쓰겠어요? 고쳐 쓰는 거. 고쳐 쓰는 걸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사유가 발생한 이후, 후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를 바로잡는 게 경정등기다, OX. X. 요게, 자, 올해 기출문제 나왔어요. 지문에. 기출 박스에. 요새 대세가 박스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 박스 문제 지문 하나 여기 들어와 있었죠. 틀린 지문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바꿔내기도 합니다. 아, 이해는 됐어. 문제는 암기가 안 되니까, 그죠? 원시적일 때 뭐였더라? 원시적일 때 변경이에요, 경정이요? 경정이거든. 이게 또 기억이 안 나. 원시적이면 맨 앞에요, 맨 뒤에요? 맨 앞에. 가나다라 바바사. 맨 앞에 뭐 있어? 뭐야? 경정등기. 창피해. 이런 거 하기 싫었는데. 예, 다시.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또. 못 외운다고. 원경이. 도움이 돼요? 별로 안 되는데. 예, 원경이. 자, 원시적이면 경정등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해지면 도움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암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건 뭐다?
경정등기고, 자, 처음엔 괜찮았다가 나중에 개명돼서 따라가는 거는 변경등기다. 둘 다 공통점은 일부가 잘못돼서 바로잡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완전 다 틀렸어. 어떻게 해요? 말소합니다. 다 틀렸어. 전부가 잘못되면 원시효구 발작 따질 필요 없어. 어차피 지우니까. 말소. 그렇죠? 이럴 때 말소합니다. 자, 말소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자, 고상철, 이상권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상철, 이상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둘이 뭐 했어요, 지금? 매매했어. 자, 고상철, 이상권 매매했어요. 매매. 그러면 고상철은 산 거야, 판 거야? 판 거지. 팔았으면 이 사람 매도인. 자, 샀어. 그러면 이상권은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둘이 뭐 했어요?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만 하면 내 거 돼요? 아니죠. 자,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등기. 계약은 3월 8일 날 했고, 자, 등기는 3월 9일 날 접수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내 거다? 3월 9일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2번하고 들어왔지.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자, 우리 고상철 선생님이 이상권 선생님한테, 자, 이거 잘못됐다. 자, 둘이 의사표시가 돼서 매매가 됐잖아요. 근데 이 매매 문제가 있었다. 매매 의사표시 하자가 있다. 자, 민법 시간에 월요일 날 무슨 하자 어떤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서로 따로 배웠어요? 다 같이 배운 거 맞죠? 자, 의사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강제로 시켰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그죠? 예. 뭐 착오를 일으켰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그 뭔지 몰라도 돼. 어쨌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자 2번 등기 들어간 거 지우자라고 요구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 이상권 선생님이 자 순순히 지워줘 안 지워줘? 평소 성격상 성격 잘 몰라야지. 네, 내일 오시나요? 모레 오시나?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공법? 예, 할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양반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못 지워줘. 문제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고상철이라는 매도인은 이상권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소송. 일단 지방법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고등법원. 또 문제 있으면 대법원. 자, 보통 3, 4번 해야 되잖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 이겼대. 자, 고상철 매도인이 이겨버렸대. 그럼 이 양반이 원하는 게 뭐야? 이상권 등기를 말소해라. 판결문이 났어. 이런 판결문 다 끝났다. 확정 판결이라 그래. 확정됐어.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이겼는데 둘이 합의돼서 고등법원 안 가기로 날짜가 지나버렸어.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확정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고상철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말소 등기를 이행해라. 그럼 판결문이 났어. 그럼 판결문을 들고 이제 어디가 이제 등기소에 가야 돼. 등기소, 그죠? 판결이 나왔다고 등기관이 자동으로 알 수는 없어요. 판결이 나왔으니까 판결문 들고 자 혼자 간다, 둘이 간다. 혼자 간다. 아, 진 사람이 따라오겠어. 혼자 가는 거예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해서 자 2번 등기 어떻게 해요?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2번 등기에 줄을 그어. 2번 등기에 줄 근다고 말소된 게 아니요. 그 밑에다가 3번을 써야 돼. 3번을 쓰고 나서요. 등기 목적란에다가 2번 말소라고 씁니다. 됐어요? 그게 말소 등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말소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말소 등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잖아. 좀 궁금 좀 했으면 좋겠네. 자, 봐봐요. 말소. 자, 봐봐요. 말소.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3번 들어왔죠? 2번 등기 어떻게 했다? 말소했다. 이 말소 등기요. 그리고 그 등기는 줄을 근다고. 이게 말소 등기예요. 이해됐죠? 자, 말소 등기. 지금 보셨어요, 지금?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다. 말소 등기는 100%입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100% 무조건 주등기. 말소, 주등기. 자, 말소 등기는 주등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말소 등기는 주등기. 그죠? 이제 2번 등기를 다 지웠다고. 자, 왜 그랬니? 그랬더니 판결이 있었다. 지방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그죠? 이 양반이 단독 말소 해버렸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자, 이 양반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겠지. 또 맞받아 치겠지. 나도 소송하자. 그래가지고, 이건 불법 말소다. 문제가 있었다. 그 사유는 저 민법, 민사소송법에 다 따라 나오니까 저하고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자, 저하고는 그냥 등기 절차만 보니까. 만약에 이 양반이 거꾸로 다시 소송해서 도로 이겨버렸대. 그럼 부적법 말소를 어떻게 한다? 회복시킬 수 있어.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걸 입증하면 어떻게 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회복 어떻게 할까? 자, 말소 회복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줄근 거 걷어내래. 줄근 걸 걷어낼 수는 없잖아. 이게 그 줄근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줄근 걸 걷어낼 수는 없으니까 요 2번 등기를 한 번 더 써요. 똑같이 한 번 더 씁니다. 밑에다가. 그렇다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자, 거기다가 2번 회복이라고 따로 써야 돼. 2번 회복이라고 4번에 써야 돼. 자, 4번 쓰고 나서 2번 회복을 써요. 그러고 나서 2번 등기를 똑같이 한번 더 써야 돼. 그러니까 몇 칸 들어와요? 2칸이 더 들어와. 됐어요? 예.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되게 궁금하죠? 막 보고 싶지 막.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준비했잖아요. 그죠? 2칸 들어요, 2칸, 2칸. 그죠? 제가 여러분께 제일 원하는 거, 그죠? 예, 수업 잘 들어오셔가지고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 안 궁금한 사람들 있어. 세상 궁금한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앉아가지고, 그래, 떠들어 봐라. 그래요. 아유, 뭐, 그렇던지, 뭐, 이러면 이게 공부가 안 돼. 궁금해야 돼. 2칸 들어온다고요? 하나는 4번, 하나는 2번. 됐어요? 네. 하나는 4번, 하나는 2번. 이렇게 들어와. 자, 여기, 자, 4번에 2번 회복이라 써있지. 이게 회복 등기요. 이걸 회복 등기로 하고, 그리고 그 등기를 한 번 더 써야 돼. 한 번 더 쓰는데 보니까 날짜 똑같이 써야 돼요. 3월 9일, 여기 309, 309 똑같이 써요. 저 소유권자 이상은 똑같이 써야 돼. 대신에 날짜를 하나 더 써요. 이게 지금 10월 5일 등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월 5일 있잖아. 요 날짜를 한 번 더 쓰게 돼 있어. 요것만 달라. 요것만. 됐죠? 그러면 이제 2번이요.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2번이 쭉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갔다 온 거예요? 회복 등기죠. 회복 등기는 말소되기 전 상태란 말이에요. 2번. 이건 갔다 온 게 아니라 쭉 권리가 유지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말소라는 건 그때는 말소되면 안 될 게 말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다시 쓰는 거예요. 자, 말소 회복 이해되시죠? 네, 말소 회복. 또 이런 것도 볼까요? 네. 이건 뭐 저당권 나중에 한 번 더 하죠, 뭐. 네. 좀 비슷한 얘기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오늘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등기 얘기만 한번 할 건데, 가등기 오늘 마지막 테마예요. 가등기는 거의 뭐 해마다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꼭 나오고 올해도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저는 뭐 직권말소 될 부분을 좀 예상했었는데 약간 좀 핀트가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예상됐던 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등기를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가등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시작이다. 시작. 자, 가등기는 전국적인 등기가 아니라 임시 등기, 임시로 예비로 하는 등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시죠. 김철수, 김정환 들어왔어요. 자, 둘이 증여해서 끝났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3번으로 자, 김병렬은 사람이 예약을 걸고, 자, 누가고요? 김정환하고 예약을 걸고 가등기를 겁니다. 가등기. 자, 우리 김병렬이 원하는 건 소유권인데 당장 지금 잔금 치를 돈이 없나 봐. 근데 딴 사람한테 넘어갈까 봐 무서워. 그래가지고 지금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딴 데 넘기지 말고 나한테 예약하고 내가 꼭 지금 사러 올 거니까 순위를 좀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둘이 양해가 돼서 자, 이 3번 가등기를 집어넣어 놨어요. 자, 언제 들어왔죠? 자, 12월 1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자, 지금 가등기권자가 들어왔죠? 네, 그렇더라도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김정환이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 되시죠? 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소유자가 김정환이니까 얘는 딴 사람한테 팔아도 돼. 팔 수 있어. 자, 팔면 걔는 몇 번 들어오겠어요? 4번 들어와. 그러니까 가등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4번 들어온 사람보다는 먼저 3번을 잡아놨다는 소리지. 됐죠? 그러니까 제정신 있고 등기부 확인한 사람은 4번 들어오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일단 3번 가등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있어서 4번이 누가 들어왔으면 걔는 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3번 가등기 보고도 4번 내가 들어왔어.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막 잘 몰랐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왜 들어온 거예요? 자, 걔는 3번 가등기가 지워질 거라고 본 거예요. 3번 가등기 김병렬이라는 가등권자한테 가서 너 나가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 합의가 다 돼서 일단 잡아놓고 내보내면 된다. 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들어오고 이 3번 가등기를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게 가등기 말소예요. 그렇죠? 근데 기대대로 안 되고요. 자, 이 양반이 그냥 본등기를 쳐버릴 수 있어. 자, 이 양반이 가등기 걸어놓은 대로 본등기를 쳐버리면 4번을 쓸까 3번을 쓸까? 3번을 쓰는 거예요. 3번 쓰고 나서 본등기가 그 밑에 이루어지는데 이 3번 란이 열려요. 3번 란이 열려요.
열리고 나서 등기 하나 밑에 더 들어와. 아, 신기하지. 그거 보고 싶죠? 그럴 줄 알았어요. 보고 싶죠 알았어요. 준비했잖아요. 그죠? 자, 3번이 착 열리면서 등기 하나 더 들어온다고. 아니,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거 알아야 돼. 봐봐요. 3번이 열린다고. 봐봐요. 자, 열린다고. 열리고 나서 밑에 본등기가 딱 들어왔지. 일로 들어온다고. 이해되고 있죠? 네, 본등기. 자, 여기 들어와서 소유권자 인지 진짜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소유권자 김병렬은 자, 12월 1일부에요, 12월 15일부에요. 언제부터 소유자야? 12월 15일. 이날부터 소유자야. 이날부터 소유자지만 순위는 언제 순위다? 12월 1일 순위, 3순위로 가는 거예요. 3번 순위. 그러니까 4번 들어온 사람들은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지. 그때 그 4번 들어온 애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김병렬이 얘기 안 해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줘요. 직권으로. 이 상황에서는 4번 너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 알아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럴 땐 직권 말소해주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그렇죠? 자, 가등기를 걸어놓고 자, 본등기를 치면 자, 본등기 순위번호를 새로 쓸 필요가 없이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냥 이용한다. 자, 그렇더라도 소유권자가 되는 건 가등기시 기준이에요? 본등기시 기준이에요? 본등기시 기준이에요.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12월 15일이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놔둔다 지운다. 놔둔다. 이거 지우면 안 되지. 그렇죠? 그 가등기 순위 그대로 유지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1일부터 15일 사이에 어느 놈이 들어왔으면 걔는 말소당하는 거예요. 자, 구조 아시겠죠? 예, 요 얘기를 이제 좀 이따 좀 더 하도록 하죠. 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얘기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등기 종류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등기 순서대로 조금 차근차근 또 진도를 나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오전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